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 BOJ가 기준금리를 0.25%로 동결했습니다. 앞서 일본은행은 지난 3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17년 만에 올리며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한 데 이어 7월 회의에서는 금리를 0에서 0.1%에서 0.25%로 인상했습니다. 이후 9월과 10월 회의에 이어 12월 회의까지 3회 연속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최근 외환 시장에서는 역사적인 엔화 약세 등으로 물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작아서 금리 인상을 서두를 상황은 아니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주가 크게 휘청이고 있습니다. 미국 마이크론이 시장의 예상을 밑도는 2025 회계연도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에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내년 메모리 반도체 수요 감소와 단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현재 삼성전자는 2.91%, SK하이닉스는 5.07% 하락 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가상화폐 관련 종목이 일제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비트코인을 비축할 뜻이 없다고 밝히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기술투자, 컴투스 홀딩스, 위메이드도 주가가 내리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까지 한 달가량 남은 가운데 MBK 파트너스가 막판까지 지분 확대에 총력전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자유재량 매매 방식으로 고려아연 주식 1.13%를 샀고 주식 매수 비용으로는 총 2,950억 원이 들어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주당 단가가 200만 원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반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은 지난 4일을 끝으로 더 이상 장내 매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네, 일장에서 바로 수익 내볼 만한 종목 찾아드리는 단타일타.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고유림입니다. 오늘 양시장은 계속해서 하락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58% 하락 중이고요. 코스닥은 1.53% 하락 연출 중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FOMC 25bp 인하 소식 있었습니다. 이에 시장 예상치에는 부합을 했지만 내년에는 금리 인하 속도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환율 1,450원대까지 돌파했습니다. 1시간 전에는 일본은행 회의 결과도 나왔는데요. 기준금리 0.25%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양자 암호통신, 음식료, 남북경협 섹터로 시장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반도체 관련해서는 미국 마이크론에서 아쉬운 내년도 전망을 내놓으면서 일제히 약세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이 점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일장에서 수익 내볼 만한 종목 찾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단타 고수이신 영석쌤과 함께합니다. 네, 영석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 계속해서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석쌤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시장 자체가 좀 꺾이고 있습니다. 시장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박스권 안에 갇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차트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봉 차트 보시면 여기가 고점이고요. 고점이고 고점입니다. 그리고 이 고점이 점점 하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저점입니다. 저점입니다. 저점이 이탈하면서 내려가고 있죠. 이거를 기술적으로 하락 추세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코스피는 일단 하락 추세 안에 갇혀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거를 뚫고 올라오려면 당연히 상승 모멘텀이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승 모멘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또 어제 금리 관련 매파 스탠스로 인해서 좀 빠진 것도 한몫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낙폭을 조금 회복하면서 2,423에서 45까지 올라왔습니다만 이 하락 추세 안에 계속 갇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12월 9일인 전저점이 2,360이 무너질 가능성도 높다라는 것이고요. 이거 무너지면은 2,300도 이탈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장 속에서는 우리가 종목을 길게 끌고 가는 것보다는 데이 트레이딩이나 단기 스윙처럼 짧게 치고 빠지는 전략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 보시면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지금 하락 추세 안에 있고요.
중요한 건 이 하락 추세의 고점 700선이죠. 700선 딱 고점 저항 라인 맞고 다시 빠지고 있는데 이 라인 만약에 돌파해주지 못한다면 앞서서 내가 코스피 분석한 것과 마찬가지로 627, 그러니까 620선이죠. 요거 라인 이탈하고 600선까지 무너질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추세 상승 추세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외국인이 돌아와야 됩니다. 지금 한 달 기준으로 보시면 코스피입니다. 지금도 외국인은 팔고 있고요. 기간만 담고 있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 외국인 계속 팔고 있고 기간 투자자 담고 있고. 그럼 기간 투자자 중에서 누가 주로 담고 있냐? 금융투자랑 연기금이다 이거죠. 연기금이 한 300.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자금을 들여서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금융투자, 연기금이 방어를 해주고 있다. 3조 원 정도 들여서 방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한 달 기준으로는 담고 있는데 최근에는 포지션을 좀 축소하는 모습이고요. 개인 투자자가 계속 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단기 투자 관점에서 종목을 바라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우리가 단기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섹터들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드론 섹터, 그리고 AI 섹터, 정치 이런 건 보지 마시고요. 남북 경협 섹터, 양자 섹터, 이게 지금 시장의 주도 섹터이니까 이 주도 섹터들, 주도주들 관심 종목에 편입하시고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함께 살펴봤습니다. 박스권 안에서 하락 추세 안에 갇혀 있는 우리 시장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단기 트레이딩 중요한 시점입니다. 드론, AI, 남북 경협, 양작 섹터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제대로 된 단타 투자 전략 세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전 8시 30분 단타 무료 방송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석쌤과 함께 하시면서 단타 투자에 고수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짚어봤는데요. 지금 시간은 실시간 인기 검색 상위 종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조금 강했던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영석쌤, 오늘은 어떤 종목이 좀 눈에 띄고 있을까요? 예, 일단 1등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등 보시면 SG글로벌이 1등인데 이거 정치로 엮여 있습니다. 정치는 제가 패스를 할 거고요. 원래는 재건으로 이제 SG랑 같이 오르던 종목인데요. 정치로 엮어버렸어요. 그리고 전진건설 로봇도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차트를 우리가 분석할 줄 알아야 되는데 상승파동 이후에 주가가 눌리고 나서 21선 라인 돌파하는 거래대금 실린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중요한 건 전고점 라인 아직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장 매매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 전고점 돌파할 때 딱 진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아니면은 돌파 매매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눌릴 때 이런 구간에서 추세 지지라인 구간에서 잡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요거는 박스권도 좋아 보이는데요. 박스권의 지지라인이라고 한다면 22,000원 구간이기 때문에 22,000원까지 빠지길 기다렸다가 매수하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주도 섹터의 주도주가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5장의 트레이딩 관점, 그러니까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짧게 지금 뭐 말씀드리는 순간 분봉상으로 뭐 이렇게 돌파하려고 하는데요. 뚫으면은 한번 진입해 보는 것도 좋을 만한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보겠습니다. 요거는 N자 파동이 나왔습니다. 상승 N자 파동이 나왔는데 상승 파동 이후에 눌리고 나서 전고 라인 돌파했다. 그런데 앞에 매물대가 많으니까 그 매물대가 저항 물량으로 작용할 확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우리가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121선 기준으로 해서 눌림 구간에서 들어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1차 상승 파동에서의 거래 대금과 2차 상승 파동에서의 거래 대금을 비교 분석해 봤을 때 아직 2차 상승 파동에서의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1차 상승 파동에서의 물량이 많이 나오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121선 눌림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만한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온코닉 테라피틱스는 신규 상장주인데 최근에 신규 상장주들이 흐름이 좋았습니다. 온코크로스는 물론 빠졌습니다만 온코닉 테라피틱스는 신약 개발하는 쪽이에요. 38호 신약. 근데 이게 이제 쭉 한번 갔다가 빠지고 올라가는 지점이 있는데 우리가 그 지점에서는 들어가기 어려웠던 종목이고요. 막 치고 올라갈 때 분봉상으로 보면 뭐 지난 데이터긴 하지만 이때죠. 장 초반에 주도 섹터가 없었습니다. 대북 관련주, 남북 경협 관련주도
일신석재를 필두로 해서 신원이라든지 뭐 JST나 대아TA 다 빠졌지 않습니까? 돈이 빠지는데 몰릴 섹터는 없다. 그러면 신규 상장 품절주로 간다 이거죠. 그래서 뭐 아침에 코데지 컴바인 이런 종목들도 같이 올랐었는데 요거는 괜찮은 종목이니까 일단 우리가 지금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보시면은 자, 이런 거 뉴스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차트만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가 아까 38호 신약이라고 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37호 신약이네요. 자큐 보정을 통한 안정적인 매출과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바이오 업체다. 우리나라가 신약 개발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뭐 그 구조적으로 주로 이제 제너릭이라고 해서 복제품으로 가죠. 근데 요 최초로 상장전 신약 허가에 성공한 기업입니다. 재료적인 부분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3빌리언 사례처럼 쭉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지금은 들어가긴 애매해요. 눌리고 나서 데이터 확인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일신석재 보겠습니다. 일신석재도 대북 관련 대장주인데 지금 보시면은 자, 이때입니다. 매물벽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올 물량도 많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그 매물대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다 하더라도 거래 대금을 분석해 봤을 때 자, 앞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상승시킬 때는 이렇게 나왔다. 그럼 이거 물량 아직 다 안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눌릴 때 우리가 수평으로 이렇게 눌리는 형식도 있고요. 수직성으로 이렇게 눌리는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눌리다가 이렇게 가는 애가 있고 이렇게 빠진 애가 있습니다. 요거는 후자라는 거죠. 11선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2,200원. 그러면 제이션 시스템 사례 보겠습니다. 이게 수평으로 눌리는 사례죠. 보시면 상한가 이후에 이렇게 눌리고 올라가고 눌리고 올라가고 이런 거는 이제 매물대를 거의 다 소화했는데 거래 대금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거래 대금을 통해서 앞에 물량을 소화한 차트니까 이렇게 가는 거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일신석재 같은 경우에는 아직 물량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눌림 관점에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에어레인도 보겠습니다. 에어레인도 지금 17등인데요. 상승 파동 이후에 눌리는 구간. 이것도 수평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가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14,950원이 고가인데 15,000원 라인, 15,000원 라인만 종가상으로 지지해 준다면 이런 것도 충분히 한번 들어가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는 뭐 루닛 이런 게 있는데 루닛은 제가 직장인분들 자영업하시는 분들 추천드립니다. 이런 거는 월급의 3에서 5%씩 차트 분석하지 마시고요. 그냥 꾸준히 담아가시면 이거 실체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의료 AI 기업, 우리나라 기업 최초로 아스트라제네카, 빅파마 기업과 AI 계약 솔루션 실체가 있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트를 분석해 보자면 이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고 상승 파동 이어가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수급상으로 봤을 때도 외국인 기관 투자자가 꾸준히 담고 있습니다. 한 달 기준으로 꾸준히 특히나 연기금이나 투신 쪽에서 많이 담고 있네요. 수급도 좋은 종목이다 보니까 이런 거 계속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정치 테마주입니다. PN풍년 이런 거 여러분들이 정치 테마는 매매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제가 이렇게 종목들 한번 살펴봤는데 제가 매일 아침 8시 30분에 단타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 중입니다. 이런 종목들 어떻게 분석하면 좋은지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은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모두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도움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시간 인기 검색 순위 살펴보면서요. 단타 투자에 적합한 종목들까지 모두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단타 투자 전략 세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전 8시 30분 단타 무료 방송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타 고수 영석쌤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장 시작 전에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수업 받을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는 본격적으로 1교시 수업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교시 1타 종목 시간입니다. 방송에서 짚어주셨던 1타 종목들에 대한 리뷰부터 짚어보고 갈 텐데요. 먼저 지난 시간 봤던 퀄리타스 반도체 14.1% 상승 보셨을 거고요. 필옵틱스는 1.6%의 오름세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들 계속해서 홀딩해도 좋을지 영석쌤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석쌤, 계속해서 오늘도 단타 족집게 강의인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 관련 종목들 어떻게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예, 퀄리타스 반도체부터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종가에 매수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종가에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아침 눈 떴을 때 계좌에 한 14% 가까이 찍혔을 겁니다. 지금 매도 못하신 분들도 수익 구간인데요. 사실 지금 시장 자체가 오늘도 빠지고 있고 주도 섹터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패턴을 좀 분석하면서 여러분들 그 성향에 맞는 패턴,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상승할 수 있는 패턴을 분석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짧게 트레이딩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조건 좋다고 해서 길게 끌고 가는 게 아니라요. 자, 차트 보시면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 거래 대금 실린 장대 양봉이 연달아 61선 돌파해 났고 매집봉도 보이고.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자, 지난번에 12일입니다. 거래 대금이 8억이 들어왔습니다.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때죠. 최근에 거래 대금이 급증했습니다. 근데 이전에 보면 소강 상태였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세력들의 매수세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물량들이 나왔다라는 것은 충분히 다음날 한번 시세가 나온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짧게 우리가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 만한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필옵틱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좀 빠지고 있던데요. 아까 한 1.6% 종가에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나왔을 건데 지금 요 60, 120 라인을 이탈하지 않았잖아요. 제가 항상 시나리오를 구성해 놓고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무조건 그냥 오르는 종목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장기 이평선 뚫고 올라왔는데 지금 앞에 물량 받아내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이 물량들을 다 받아내고 있는 것이다 보니까 장기 이평선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들고 갈 만합니다. 장기 이평선은 19,000원 정도 되거든요. 19,000원 이탈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필옵틱스도 계속 보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타 종목 리뷰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가장 먼저 퀄리타스 반도체, 세력들이 매수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짧게 트레이딩 관점 제시해 주셨고요. 어제 짚어주신 필옵티스는요, 장기 이평선 19,000원 손절 라인 잡고 계속해서 홀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1타 종목들의 리뷰 모두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내일장 1타 종목들 영석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HJ중공업 살펴볼 텐데요. 어제 해군 창정비 사업 수주에 신고가를 경신했던 종목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4.5% 넘는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영석쌤, 한두 시간 정도 우리 시장 남았는데 이 종목 관련해서는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네, HJ중공업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앞에 매집봉이 좀 보입니다. 보시면은 여기 매집한 흔적이 보이고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오르는데 지금 매물대를 어디까지 소화했는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소화를 해줬어요. 유물량은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요. 사실상 이런 거는 그냥 마음 편하게 매매하셔도 될 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디서 들어가느냐, 그게 중요한 건데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은 장중에는 들어가지 마시고요. 종가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종가에 다 들어가시면 되고 지금 5,090원인데 차트가 130억 들어오고 음봉.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 거 받아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혀 문제될 건 없고요. 오히려 빠지면은 주워 담기에 좋은 종목입니다. 한 번에 다 들어가지 마시고요. 분할 매수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종가에 한번 들어가시고 4,500원, 4,200원 라인까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3분할 매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3분할 매수 관점에서 진입하셔서 올라갈 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장 살펴볼 종목으로 HJ중공업 살펴봤습니다. 종가에 들어가시는 관점 제안 주셨는데요. 빠지면 주워 담기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3분할 매수 관점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인화공정 살펴볼 텐데요. 오늘 장에서는 1% 안팎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일장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석쌤, 어떻게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예, 인화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차트 보시면 일봉 매물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물대가 뭐 어려운 개념이 아니고요. 다 수익 구간이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 매수했던 사람들, 25,000원 이상에서 매수했던 사람들도 지금 수익 구간이고요. 여기 매수했던 사람들도 수익 구간이고요. 뭐 어디 여기도 한번 볼까요? 보시면 여기 꼭대기에 몰린 사람들이라도 32,000원인데 다 수익 구간입니다. 주가가 33,850원. 지금은 본전 구간이겠는데 아까 장중에 33,650원 딱 찍었을 때는 수익 구간이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심리적으로 한번 보셔야 됩니다. 두 가지로 나뉘는데 매물대가 없을 때 어떻게 물량이 나오는가, 그리고 매물대가 있을 때 어떻게 물량이 나오는가. 매물대가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빠지다가 본인 평단까지 오면 그 절박한 심정으로 인해서 조금 흔들 때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은 절박하지가 않습니다. 뭐 17,000원, 2만 원 매수했던 사람들은 수익이 극대화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마 분할 익절하면서 물량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61선까지 갈 필요가 없다 이거죠. 결론은. 이거는 차트 그어 넣고요. 추세의 지지라인. 종가에 조금 들어가세요. 오늘 종가에 조금 들어가시고요. 캔들 상관없습니다. 그냥 들어가시면 되고 그다음에 3만 원 이하 그리고 28,000원. 요것도 마찬가지로 3번입니다. 종가 3만 원, 28,000원. 이렇게 3분할 관점에서 진입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올라갈 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장 살펴볼 종목으로 인하공정 살펴봤습니다. 종가 3만 원, 28,000원 들어가는 관점 제안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 휴메딕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3% 넘는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데요. 내일장 전략도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석쌤, 계속해서 단타 고수 전략 한번 세워주시겠어요? 네, 휴메딕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휴메딕스는 2023년 8월 11월에 꼭대기 찍고 나서 그러니까 이게 VT 패턴이랑 좀 비슷한데요. 자, 상승 파동 나오고 나서 쭉 횡보하다가 지금 요거 돌파로 가는 자리잖아요. 그럼 요거 이제 돌파할 때 들어가는 방식이 있고요. 돌파하기 전에 돌파하는 거 보고 들어가는 방식이 있는데 보통 8월 11월에 이렇게 고점 찍고 나서 횡보하던 종목이 다시 여기까지 올라왔다라는 것은 한번 돌파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겁니다. 물론 쌍봉이라 해서요. 맞고 빠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게 돌파할 확률이 더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또 마찬가지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은 다 3분할입니다. 3분할. 지금 5일선 타고 단기 이평선 타고 쭉 올라가고 있는 종목인데 종가에 한번 들어가시고요. 4만 원 이탈할 때 5일선입니다. 4만 원 이탈할 때 추가 매수하시고 그다음에 한 3만 6천 원, 3만 7천 원 구간. 이 구간에서 또 한 번 더 담아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3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셔서 오를 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으로 휴메딕스 전략 들어봤습니다. 돌파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고요. 종가 4만 원, 3만 6, 7천 원, 이 3분할 관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장 1타 종목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종목들에 대한 전략, 오전 8시 30분 단타 무료 방송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석쌤만의 단타 노하우가 계속해서 담겨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관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장 1타 종목들 모두 살펴봤습니다.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2교시 명품 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단타 투자를 위한 그 기법 강의 보다 자세하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인데요. 영석쌤, 이런 기법 강의 계속해서 노하우 들으니까 너무 큰 도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강의 들려주실 건가요? 네, 오늘 강의 주제는 일파 이후 눌림 기법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이 기법을 쓰기 위해서는 파동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눌리는 구간이 어디인지 자리를 정확히 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도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 중에 돌파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이게 눌리는 구간을 잡아가지고 편하게 매매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제가 오늘 눌림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1파 이후 눌림 기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보시면 시세 초입 거래 대금이 1,000억 이상 들어와야 되고 재료의 연속성을 확인해야 되고 뭐 이렇게 참 어렵습니다. 처음 듣는 내용이다 보니까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제 쉽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거래 대금이라는 것은요, 제가 평균을 의미합니다. 평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딱 들어오는 게 아니라 평균적으로 얼마가 들어오는지를 봐야 됩니다. 평균적으로 1,000억 이상, 1,000억 이상이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500억, 그러니까 뭐 700억 요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꼭 1,000억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1,000억 이상 들어오는 게 좋은데 500억 정도도 괜찮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제가 여기까지 보는 겁니다. 시장이 좋으면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올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거래 대금을 우리가 보는 이유는 지표입니다. 지표. 사람들이 이 종목을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거 좀 참고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재료의 연속성을 확인해야 된다. 이거 S급, A급, B급이 나뉘어져 있는데 제가 이거 쉽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재료라는 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가 있죠. 주가가 오르기 위해선 무조건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 재료가 세 개가 나뉜다라고 말씀드렸죠. S, A, B입니다. 그럼 우리가 제일 좋은 건 S급과 당연히 A급이겠죠. 이거는 우리가 매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S급은 어떤 재료가 있냐? 자, 어디 1등을 했다. 혹은 뭐 임상 실험을 성공했다. 그다음에 뭐 치료제를 개발했는데 매출이 가시화된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영화를 개봉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1등을 했다. 뭐 500만 관객수를 돌파했다. 엄청나게 많은 재료들이 있습니다. 그 재료들 사이에서 S급.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주변인들한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물어봤을 때 정말 놀랄 만한 재료다. 그러면 S급의 확률이 높습니다. 대왕고래, 대왕, 그다음에 로봇, AI, 초전도체 이런 것들. 이게 다 대박 재료들이기 때문에 이런 재료가 나올 때 우리가 한번 매매해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A급. 너무 많이 나온 재료다 이겁니다. S급이었어요. 너무 좋은 재료인데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익숙한 재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령 저거 보면요. 원전, 우주, 항공 이런 것들. 이런 거는 좋은 재료인 건 틀림없는데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A급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자,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B급은 사실 중요하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B급은 요소수 이런 게 있는데 요소수는 사실 단발성이잖아요. 그게 뭐 없다고 해서 국가적으로 마비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없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주가가 올랐다가 다시 빠지고 이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재료가 S, A, B로 나뉜다는 사실과 B급 재료 요거는 건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요거 두 개만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인지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1파 이후 눌림 구간에서 이평선 지지 라인을 확인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승 1파 이후에 눌리는 구간이 온다. 그러면 이동 평균선을 가지고 우리가 지지 라인을 형성하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동 평균선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차트 보시면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여기로 가시길 바랍니다. 여기 가시면 뭐 단순 50, 단순 이거는 뭐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50, 20, 60, 120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이동평균선입니다. 일봉 이동평균선,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 이거를 더블 클릭하시길 바랍니다. 더블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죠. 여기서 우리가 라인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색깔 같은 거, 빨간색, 뭐 파란색, 주황색 이런 거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동평균선이 5일선, 11선, 21선, 61선, 뭐 120선이 있는데
단기 이평선 기준으로 눌리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5일선, 10일선이 단기죠. 21선까지도 보셔도 됩니다. 5일선, 11선, 21선, 10, 20. 요게 단기 이평선인데 이걸 기준으로 눌리는지 확인하고 확인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분할 매수. 5일선 매수, 11선 매수, 21선 매수, 그다음 손절은 장기 이평선. 요게 답니다. 그럼 장기 이평선이 어디죠? 한번 볼까요? 보시면은 제가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선을. 이거를 지우면 60과 120이 장기 이평선입니다. 여기 이 선이 장기 이평선이죠. 그럼 이 선을 이탈하면 이 선이 무너지면 붕괴되면 우리가 정리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50, 20 우리가 매수는 어디서 하죠? 요겁니다. 여기서 매수한다 이거죠. 50, 20 주가가 눌릴 때 하나, 둘, 셋 분할 매수해서 오르면 팔고 나오고 막 빠지면 장기로 손절하고 되게 간단한 기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거만 보면 됩니다. 평균적으로 거래대금이 들어오고 또 제가 여기에는 공간이 없어서 좀 안 적어놨는데 실전 차트 보면서 제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상한가를 친 적이 있는지 상한가를 도달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제이시연으로 갑니다. 제가 지난번에 거래대금이 1,000억 이상 들어오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장 상황이 워낙 안 좋으니까 500억까지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기준봉이 나왔죠. 딱 기준봉이 상한가로 나왔고요. 거래대금이 실립니다. 이때가 600억, 700억, 760억 합쳐서 뭐 1,000억 평균적으로.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 위에서 담는 거는 시가 매매죠. 단타 치는 분들, 빠르게 공략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들어가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 될 구간은 여기가 아니라 5일선, 여기 11선, 21선입니다. 그러면 11월 29일에 5일선 제가 4,650원인데 한번 왔죠. 이때 한번 매수를 할 수 있었다 이거예요. 만약에 주가가 빠진다면 우리는 한 번에 다 들어간 게 아니라 분할 매수할 것도 다 생각을 해놨으니까 여기서 쭉 빠질 때 4,200원, 4,000원 이런 구간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간 우리가 분할 매수해서 만약에 60 장기 이평선 빠진다면 그때 손절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반등을 준다면 그냥 팔고 나오면 되는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게 전혀 없는 기법이에요. 너무나 간단한 기법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되냐? 올라가죠. 그럼 이때 뭐 10%, 20% 짧게 먹고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길게 가져가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에이럭스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종목이 잠시 기억이 안 나는데요. 자, 보세요. 이때 상한가가 나왔죠. 거래대금은 1,170억. 그러니까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거래대금 1,000억 이상이 나왔습니다. 이때 우리가 그럼 바로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죠. 바로 들어가면 안 되고 5일선, 11선, 21선 여기를 우리가 분할 매수 타점으로 잡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 5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해서 1,500을 담아놨는데 주가가 오르지 않고 빠진다. 그러면 그냥 손절하시면 되죠. 100%라는 건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원칙대로 매수해서 만약에 오른다면 파는 거고요. 빠진다면 정리하고 그냥 나오는 겁니다. 요거 좀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가져온 종목을 좀 말씀드렸고 종목을 어떻게 뽑아내는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자, 요거를 차트를 왼쪽으로 좀 이렇게 하시고요.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로 가시면 됩니다.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로 가시면 종목이 이렇게 쭉 나오죠. 쭉 나오는데 일봉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일봉. 이런 거 볼 필요가 없고요. 쭉쭉 가보겠습니다. 상한가가 있나 보는 게 중요하죠. 이거 정지 테마주니까 쭉쭉 가보다 보면 이런 게 있죠. GST나 근데 우리가 이런 것도 보면 자 기준봉이 나왔고 거래대금이 실렸다면 들어갈 수 있었던 종목인데 보시면 거래대금이 8억밖에 안 들어왔죠. 얼마 안 들어왔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매매를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없다 하면 특정 일자 상한가 여기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눌리는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되니까 지금 날짜가 아니라 언제로 갈까요? 한 2일 이때로 가볼게요. 효성화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때죠. 이때 보시면
거래 대금이 190억, 얼마 안 들어왔어요. 500억은 들어와야 되는데 얼마 안 들어왔으니까 패스하고요. 센서뷰. 이것도 보면 거래 대금이 500억은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왔고. 하나하나 다 보시는 겁니다. 거래 대금을. 거래 대금이 무조건 들어와야 됩니다. 12월 3일. 쭉쭉 갑니다. 위드텍 거래 대금 안 들어왔죠. 500억. 셀리드 이런 거는 들어왔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도 보세요. 확대해 볼게요. 상한가가 왔고요. 올랐다가 빠질 때 여기서 한 번 6,290원, 그다음에 한 번, 그다음에 여기서 한 번, 20일서 한 번. 우리는 장기 평선인 5,000원 이탈할 때 정리하는 겁니다. 가다가 이때 살짝 무너지고 5,000원 살짝 무너지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마 세력들이 이제 일부러 뺐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이런 거. 그래서 이게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된다. 무조건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장기 평선 손절 라인 일단 무너뜨리면 정리를 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헝성그룹 보겠습니다. 이거 거래대금 안 실렸으니까 이런 거는 볼 필요 없고요. 쭉쭉 가면 CS 이런 거 다 정치니까요. IMBC 정치고요. 서린바이오 정치고요. 쭉쭉 가보겠습니다. 이때 정치가 많았죠. 9일 정치고요. 10일 이때 정치고요. 정치가 워낙 많아가지고 어쨌든 이 종목을 좀 보다 보면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보자면 자 상승 파동 이후에 주가가 빠지는 구간을 우리가 잡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거래 대금이 많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아서 많이 안 들어옵니다. 근데 제가 예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상승 이후에 눌리는 구간 5, 10, 20 이런 구간에서 분할 매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기 평선 무너지면 잘라내고 요거 반등해서 올라가면 정리하고. 그래서 오늘 1파 이후 눌린 기법 살펴봤는데요. 종목을 뽑는 방법 그리고 차트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합니다. 초입 구간, 그러니까 시세가 나오는 그 기존봉 구간에서 거래 대금이 1,000억 이상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500억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1,000억 이상 들어와야 되는데 시장이 안 좋으니까 500억 이상 들어오면 되고요. 그다음에 재료의 연속성을 확인해서 A급에서 S급 재료만 고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1파 이후 눌림 구간 이평선 지지라인 확인하셔서 매매하시면 되고요. 단기 이평선 5, 10, 20 분할 매수하시고 손절은 60, 120 장기 이평선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렇게 좀 진행해 봤고요. 혹시나 좀 궁금한 게 있다 하시는 분들, 단기 투자 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매일 아침 8시 30분 단타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단타 성공을 위한 1파 이후 눌린 기법 배워봤습니다. 네, 거래 대금 재료의 연속성 확인하셔야 되고요. 또 단기 이평선 기준으로 눌리는지 확인하시고 분할 매수하시고요. 손절은 장기 이평선 기준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실전 차트에 적용하는 방법까지 모두 배워봤습니다. 그런데 배우다 보니 더 배우고 싶다 생각 드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전 8시 30분 단타 무료 방송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더 자세하게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매일매일 영석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단타 클래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종목 상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3교시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전략 잘 세우시면 기회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단타 고수이신 영석쌤의 조언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영석쌤과 함께 여러분의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0082로 여러분이 갖고 계신 종목의 이름, 매수가, 비중 3가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갖고 계신 종목 25,3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20%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은 2% 넘게 하락하면서 현재 22,0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영석쌤, 종목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네, 한글과 컴퓨터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반이죠. 2024년 1월부터 해가지고요. 상승 파동이 쭉 나왔습니다. 자, 제가 이평선을 다시 설정해 놓을게요. 아까 강의를 하다가 좀 지워놨는데요. 60, 120 설정하고요. 자, 상승 파동이 쭉 나오고 나서 횡보를 하죠. 그럼 우리가 상승 파동이 일단 한번 나왔다는 것은 세력들이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고점을 봤을 때, 자, 여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1월 22일 그리고 5월 달 세력들이 물량을 던지고 나간 흔적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물량 모으고 나서 다시 한 차례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매수가가 25,300원이시면 이 자리잖아요. 비중이 10%시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거래대금도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재료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대금 보면 제가 아까 배운 기법을 가지고도 말씀드릴게요. 1파 이후에 눌리고 갈 수 있는지. 자, 특징 검색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AI 기업과 협업 기대감의 강세다. 뉴스 보시면 한글과 컴퓨터는 이하 생략, 유럽의 인공지능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프랑스 본사 AI 기업 미스랄 AI와 협력이 기대된다. 그러니까 AI로 엮여 있는 거잖아요. AI로 엮여 있기 때문에 이스트소프트, 폴라리스 AI와 같이 주축을 이루면서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차트 보시면은 이렇게 가잖아요. 이 자리가 21,900원이 종가 자리고요. 빠지면은 21,000원이 여기가 추세 지지라인, 박스권의 지지라인 자리인데 여기서 매수를 하신다면 그러니까 한 5%에서 10% 매수를 하신다면 평단이 확 낮아지겠죠. 25,300원에 21,000원이면 여기까지 올 겁니다. 이 라인까지 중단까지 오니까 일단은 여기 추가 매수를 한번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올라온다면 자리 봤을 때 이 자리까지 온다면 전 충분히 한 32,500원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 보시면 개인 투자자가 좀 담고 있고요. 한 달 기준으로는 기관 투자자가 좀 담고 있는 종목인데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으니까 요거 일단 추가 매수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시고 3만 원 정도 일단은 1차 목표가 3만 원 잡고 계속 홀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글과 컴퓨터 전략 함께 세워주셨습니다. 재료 좋은 종목으로 보이고요. 추가 분할 매수 관점 잡아주시면서 또 목표가 3만 원도 잡아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셀트리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매수가 19만 7천 원에 비중은 20%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은 전일 대비 3% 가까이 이제 하락한 모습으로 19만 3,3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영석쌤, 셀트리온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셀트리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때죠. 12월 18일 어제네요. 거래 대금이 확 들어왔습니다. 그럼 요거는 제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셀트리온 검색하시고요. 특징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나와 있네요. 내려보면 셀트리온 저가 매수 유입에 상승했다 이런 것도 나오고요. 월드 지수에 편입된다. 그리고 시밀러 스테키마 미국 허가를 획득했다. 이런 이슈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차트에 반영되는 거니까 우리가 차트 분석을 좀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전에 수급을 보겠습니다. 수급 보시면은 기관 투자자가 어마어마하게 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지금 보시면 1,900억, 약 2,000억 가까이 담고 있고요. 금융투자, 보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기타 법인이 많이 담고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주가는 지금 가격적으로 봤을 때 박스권 라인에 갇혀 있는데 기관이 계속 담아준다라는 것은 우리가 굳이 지금 매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시청자의 매수가가 지금 19만 7천 원이잖아요. 그렇게 높은 자리도 아니고 거의 다 왔네요, 이제. 비중이 높으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21만 원 라인을 돌파해 준다. 21만 원 라인을 돌파해 준다면 이거는 24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시청자님께서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여기가
중요한 저항 라인이라는 겁니다. 저항 라인인 게 무슨 말입니까? 저항 라인 맞고 나서 주가가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맞고 빠지고 맞고 빠지고 빠지고 올라갔다가 맞고 빠지고 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19만 7천 원에 일단 계속 들고 가시다가 21만 원 돌파할 때 그냥 정리를 하시는 것을 일단 제가 첫 번째 대안으로 말씀드리고요. 21만 원에서 얘가 이제 강하게 뚫고 올라간다면 그거를 실시간으로 우리가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옆에서 그런 것들을 뭐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 일단 21만 원에 바로 정리하는 방향 하나 말씀드리고요. 아니면 좀 내가 길게 들고 가겠다. 기관 투자자가 매집하고 있으니까 믿고 한번 가보겠다 하시면 24만 원 목표가 잡고 길게 좀 홀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셀트리온 전략 함께 세워주셨습니다. 비중 높아서 추가 매수는 하지 않는 게 좋으시고요. 21만 원 라인 돌파하면 정리하는 방법 한 가지와 또 강하게 오히려 뚫고 간다면 24만 원 목표까지 하는 이 두 가지 방법 제안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는 포스코 홀딩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매수가 25만 8천 원에 비중 10%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은 전일 대비 1% 가까이 하락하면서요. 현재 26만 6천 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영석쌤, 어떻게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예, 포스코홀딩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만 8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이 10%신데 되게 싸게 잘 매수를 하셨네요. 이거를 바닥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문제는 이게 여기서 한번 보자면 30만 원 이탈을 안 하겠지, 빠지겠지 하다가 보겠습니다. 빠지죠. 그러니까 빠지지 않겠지 하다가 빠지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카카오 보면 명확히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바닥 구간이 언제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시청자님께서 매수를 하신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저는 2차전지 업황을 되게 좋게 보는 사람 중 한 명이지만 당분간은 그러니까 단기간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으로 인해서 좀 빠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보조금 관련해서 배터리 2차전지 친환경 관련해서 부정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가는 대통령 당선인이기 때문에 요거는 한 차례 더 빠질 수 있다. 다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정치공학적으로 봤을 때, 정책적으로 말고요. 정치공학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충분히 우리나라 2차전지 배터리 기업들 수혜볼 수 있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기술적으로 보나 재료로 보나 반등이 나온다면 32, 34, 36, 한 38만 원까지 나올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 단기 박스권 그리다가 쭉 빠진 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 격으로 봤을 때는 38만 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시청자님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수급 보시면 수급도 뭐 기관 투자자가 아까 셀트리온처럼 보시면 계속 담고 있습니다. 금융투자, 보험, 연기금, 그다음에 기타 법인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수급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따라서 이 종목은 이제 바닥 잡고 조금 빠질 수 있겠습니다만 올라갈 확률이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홀딩 하시면서 좀 장기 평선까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4만 원, 32만 원인데 이때까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 전략 함께 세워주셨습니다. 반등 한번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요. 계속해서 홀딩하시면서 34, 5만 원 정도 목표가도 제안 주셨습니다. 오늘의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알찬 종목 상담 이어졌는데요. 이외에도 단타 투자 전략 궁금하다 싶으신 분들은요. 무료 방송 오전 8시 30분에 단타 무료 방송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강의 영석생과 계속 함께 하신다면 단타 고수 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오늘의 핵심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단타 리뷰로는 퀄리타스 반도체, 필옵틱스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1타 기법으로 1파 이후 눌림 기법 배워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장 1타 종목으로 HJ중공업, 인화전공, 휴메딕스 짚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핵심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1시간 반 정도 남았는데요. 영석쌤과 끝까지 함께 하셔서 꼼꼼한 투자 전략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